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있는 빌딩에서 경비원을 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빌딩의 야간 경비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야간 경비를 하지 않기에 전직 야간 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빌딩의 야간 근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경비팀과 시설관리팀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는 빌딩의 보안 상태와 CCTV 감시, 그리고 야간 순찰만을 담당하면 되었거든요. 시설관리팀은 문제 해결을 제외하면 야간에는 대부분 기계실 근처 사무실에 위치해 거의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각자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 간식을 같이 먹는 사이로 교류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해서 나름 친구 관계였지요. 빌딩은 1층을 제외하면 가게가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닌 회사들이 들어서 있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이곳의 회사들은 주말에 일을 시키지 밤 10시가 넘기면 퇴근시키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밤 10시 전후로 퇴근하고 이후에는 층별로 불이 꺼지고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빌딩 전체가 암흑 속에 잠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원이 손전등만 들고 다니면 구석 확인이 힘들어서 제대로 순찰 확인이 안 된다라며 건물 운영팀에서는 인원 절감을 위해서 복도에 센서 조명 시스템과 CCTV를 도입했습니다. 중앙시설에서 야간 모드로 변경하면 건물 내 일부 센서 등이 작동하였으며 움직임이 관측되면 센서 등이 커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즉,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전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다시 말해서 야간 모드로 변경된 층에 센서가 작동한다고 불이 들어오면 해당 CCTV를 확인하면 됩니다. 덕분에 하루에 2인 1조로 운영되던 야간 경비가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 장비들의 도움으로 일은 2명일 때보다 편해졌지만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 센서로 작동하는 조명은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 조명보다 작아서 작동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태보다 어두웠습니다. 사물의 윤곽을 확인하는 정도였지요. 물론 손장등으로 어두컴컴한 빌딩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전등이 가끔 이상한 방식으로 켜지게 되는 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듣기로는 센서 등의 센서를 식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로도 작동하도록 해놓았다고 했기에 자주 작동하나 보구나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빌딩은 밀폐된 상태였기에 예민한 센서로도 그렇게 많이 작동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센서 등이 켜지면 CCTV로 확인 후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하는 절차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전등이 켜졌네. 밤 12시가 넘은 시간, 당연히 빌딩을 경비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오늘도 10시가 넘어서 다들 퇴근했기에 빌딩은 적막했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센서가 반응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다.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식물도 없는 텅 빈 구역이라서 센서가 반응할 일이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센서 오류인가? 설비 관리자는 센서 감도가 민감한 것뿐이라고 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큰 먼지 같은 것을 감지했나 보군 하며 애써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센서가 작동하고 센서 등이 켜지는 것을 보았을 때 곧 있으면 순찰 시간이기에 순찰 시간이 돌아야지 하면서 잠시 CCTV를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처음 등이 켜졌을 때 확인을 하러 갔기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센서가 반응할 때마다 전등이 특정한 방향으로 켜졌다. 예를 들어 3층 복도에서 센서가 반응해서 불이 켜지면 잠시 후 4층에서, 그리고 5층에서 마치 무언가가 계단을 따라 각 층을 둘러보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보고 있는 CCTV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센서가 반응하는데 실제로 누가 지나갔나? 건물 곳곳에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CCTV에 집중하며 전등이 켜진 순간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CCTV에는 어두운 회색빛 세계에서 전등이 켜지는 장면만 보일 뿐 그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 진짜 오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나는 다른 직장을 구했다. 야간 경비 일이 나쁘진 않았지만 센서 등으로 인한 사건이 꺼림직했기 때문이다. 이후 백화점에서 주간 경비를 구하게 되었다.
야간 경비에 비해서 할 일도 많고 돈도 적게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있었기에 오싹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저의 마지막 근무날, 신입에게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잡담처럼 말했습니다. 가끔 센서 등이 이상하게 켜질 때가 있어. 센서가 민감해서 작은 움직임에도 켜진다고는 하는데 사람 없는 곳에서 켜지면 좀 소름이 돋을 거야. 혹시 모르니 센서가 층별로 순차적으로 켜질 때는 바로 순찰을 돌지 말고 일단 기다렸다가 도는 것이 좋을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뭔가 공포스러운 것이 도사리고 있어. 신입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에이, 선배님이 겁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설마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냥 이상한 일들이 있었단 이야기야. 그리고 나는 빌딩을 떠났다. 몇 달 후, 백화점 경비일도 나름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친분도 쌓고 있을 무렵, 같이 근무하며 간식을 나눠 먹던 시설 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전에 인수인계했던 야간 경비 근무자 일 들었니? 왜? 그놈 실려갔더라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길래? 동료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근무 중에 실신했어. 이후 병원에 실려갔는데 정신착란 증세가 왔다고 하더라고. 동료는 신입이 이전까지 했던 말들과 이후 다른 이들에게 들은 말을 종합하여 알려주었다. 내가 나가며 인수인계 해주며 들어온 신입은 자신과 간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당히 친해졌을 때 센서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전입은 성격도 참 좋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좋았는데 미신을 믿는 단점 하나가 아쉽다며 혹시 동료에게 센서 등 관련 이야기를 아냐며 대화한 것이다. 동료는 센서 등 이야기를 나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말싸움을 하기는 싫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본인은 그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이후 휴식 시간에 간식을 먹으러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혹시 몰라 경비실에 방문한 그는 CCTV에 야간 경비원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후 CCTV를 돌려보았을 때의 상황은 이렇다. 신입이 실신한 날 밤, 신입은 경비실에서 2층 센서 등이 반응한 것을 봤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곳을 확인하러 갔다. 경비가 2층에 도착하니 3층 센서 등이 켜졌고 그가 3층으로 가니 4층 센서 등이 켜졌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는 뭐가 오기가 생긴 듯 추적하듯이 빠르게 이동하였다고 말했다. CCTV를 보면서 그는 무언가 계속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느꼈기에 신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말을 했다. 그러다 10층에 도착했을 때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비가 숨을 돌리고 있을 때 10층 끝 복도에서 전등이 일렬로 켜졌다. 그 순간 신입은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가 병원에서 남긴 말은 이랬다.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CCTV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 신입은 결국 퇴직했다. 현재도 그 빌딩은 야간 경비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야간 경비직을 구했다고 들었지만요. 하지만 들어오는 신입마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가끔 그 빌딩 앞을 지나칠 때가 있는데 밤에 지나치게 되면 건물 안쪽에서 불빛이 순차적으로 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가 여전히 건물 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